안녕하세요. 해커스토익 구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요 2026년에 2월 28일 토익 시험 대비 적중 예상 특강 RC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무조건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로 가셔서 토익 게시판에서 토익 자료실 들어가시면 이렇게 클릭해서 우리 PDF 파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료들이 있을 거니까 먼저 다운받으시고 꼭 문제를 먼저 푸세요. 그리고 채점까지만 하시고 요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거두절미하고 가보도록 하죠. 1번 문제입니다. 자, 101번 문제. 우리 파트 5 어휘 문제처럼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문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수업의 시그니처죠. 뭐한다? 논리적인 흐름대로 문제를 풀자고 해서 저는 얘를 로직 플로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일단 보기를 보니까 우리 부사처럼 쓰일 수 있는 애들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than이라는 단어는 그냥 뭐뭐 보다란 뜻의 뭐 뒤에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tham은 뭐예요? D번의 tham은 목적격이죠. 그러면 설마 이러시면 곤란해요. exceed라는 동사가 있는데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 them 찍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찍으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양쪽을 다 봐야죠. 뒤를 보니까 이미 뭐가 있어요? The highest estimates, 그렇죠. 가장 높은 견적 또는 추정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의 분기 수익은 초과했대요. 분석가들이 한 그런 가장 높은 그 견적 추정치조차도 이미 초과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럼 기억할게요. 여기에 그냥 목적격 tham을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갑자기 비교급의 형태도 없는데 than이 들어가도 조금 문맥이 어색할 것 같아요. 그럼 질문. 뒤에 덩어리가 목적어인데 의미적으로 보면 A번, B번 선생님 부사를 집어넣으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타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타동사를 이 부사가 뒤에서 바로 꾸미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럼 이 자리는 무슨 부사 자리가 될까요? 그렇죠.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부사 자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점, 선생님 부사는 명사를 못 꾸미지 않나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부사들은 명사를 꾸미기는 힘들어요. 명사를 뺀 나머지를 꾸밀 수 있죠. 동사, 형용사, 뭐 같은 부사 이렇게 꾸밀 수 있거나 아니면 문장 전체를 꾸밀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even이라는 부사는 조금 예외적입니다. even은 강조부사로서 쓰이면서 뜻은 뭐가 된다? 뭐뭐조차도 또는 심지어라는 뜻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even은요, 그렇죠.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 당연히 동사도 꾸밀 수 있지만 뭐도 꾸밀 수 있다? 명사나 대명사의 형태, 즉 명사 덩어리도 꾸밀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 명사조차도, 그러면서 한국어적인 뜻은 이거지만 결국 문법적인 뜻 뭐한다? 예상보다 더 극단적인 대상을 강조해주는 그런 강조부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맥을 다시 볼까요? 이 분석가들이 해놓은 그런 최고의 추정치가 있을 거예요. 심지어 그 최고의 추정치조차도 넘어섰다라는 거죠. 이 회사의 분기 수익이요. 그럼 가능하죠? 정답은 그럼 B번으로 even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even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볼 건데 당연히 even이 동사도 꾸밀 수 있습니다. He didn't even apologize. 무슨 뜻일까요? 야, 걔 심지어 사과조차도 안 했어. 강조해주고 있죠? 또 the company exceeded even the highest estimate. 지금 이 문장이잖아요. 그 회사가 뭐했다? 최고의 추정치조차도 뭐했다? 뛰어넘어섰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명사 덩어리도 꾸밀 수 있고요. Even expert, 또 명사 덩어리를 꾸미죠.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뭐를 했다? 실수를 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되나요? even이라는 강조부사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rather는 그냥 다소, 꽤란 뜻이에요. 그 정도의 우리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표현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2번도 역시나 직전달 기출 포인트가 반영된 문제입니다. 우리 1, 2번이 그렇게 기출 포인트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자, 2번 문제 A, B, C, D 보니까 형용사 어휘 선택 문제입니다. 자, 어휘 문제를 푸는 로직 플로우는 딴 거 없어요. 보기에서 품사를 체크했으면 절대로 보기로 대입해서 풀지 마세요. 왜냐면 보기를 대입하다 보면 시야도 좁아지고요. 내가 원하는 문맥으로 만들어내버리는 그런 소설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지 마시고 한 문장 전체에서 문맥을 파악하세요. 그리고 뭐한다? 키워드를 찾아서 연결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이 가르시아라는 사람이 distributed, 나눠줬대요. 배포하고 분배했대요.
어떠한 카피 부수들, 즉 뭐 이 잡지의 땡땡 부수들을 나눠줬대요. 뭐로써? 선물로써 방문객들을 위해서. 그러면 자 질문. 어떠한 부수가 들어가는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우리 문맥적으로 어떤 부수? 그럼 많은 양의 부수를 여러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남아있는 부수 그러면 조금 여기에 일부분의 부수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럼 이러한 문맥을 잡고 보기를 보면요. 적어도 대입해서 얘네들은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수 자체가 신중할 수 없고 부수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고 부수 자체가 유명할 수는 없어요. 지금 잡지를 꾸미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잡지에 어떠한 부수들 그렇죠. 보기에서 제일 어울릴 수 있는 건 남아있는 그렇죠. 남아있던 잡지 사본들을 나눠줬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remaining 남아있는이라는 형용사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공부. 요거에 대한 동사형은 remain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remain은 이형식 자동사로서 뭐한다? 뒤에 주격 보어가 옵니다. 명사 또는 형용사 보어가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어를 여러분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이형식 동사가 됩니다. 그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remaining 거기에 ing 붙여서 형용사의 형태로 남아있는 이라는 형용사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오케이. 10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3번 ABCD 누가 봐도 문법 문제죠. 근데 조심해야 돼요. ABCD를 보니까 다 동사예요. 동사에 형태가 나와 있다. 무조건 뭐한다? 수, 태, 시 순서대로 생각하세요. 수, 태, 시. 즉 수가 뭐죠? 단수, 복수. 태가 뭐예요? 능동, 수동. 시가 뭐예요? 시제. 그럼 단수, 복수부터 가볼게요. 우리 교수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주어. 그럼 뭐한다? 단수죠? ABCD 다 단수입니다. 근데 ABCD 보니까 여러분 D번은 수동태 ABC는 능동태네요. 그럼 능동수동인데 뒤를 보니까 over a dozen books 많은 책들을 이 교수님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교수님이 쓰여졌다라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수동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제 문제네. 그렇죠. 현재 진행 현재 완료 찍을래 선택 문제. 그럼 이제 시제에 대한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데 앞쪽에 뭐가 있어요? In the past 15 years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The past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난 15년이 돼버려요. 저 보세요. 지난 15년이면 지금 기점으로 지난 15년이면 15년 전부터 지금까지가 되죠. 그렇죠. 과거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를 묘사해주는 표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를 묘사해주는 뭐가 된다? 그렇죠. C번 has written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정리할게요. 보통 이런 현재 완료와 쓰이는 함께 쓰이는 그런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다? 맞아요. in 같은 표현, over 같은 표현, for 같은 표현이 the last, the past 뒤에 뭐 예를 들어서 23년, 뭐 23 years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the last 23 years, 23년 동안 뭐뭐 해오고 있다. 또 for the last 23 years, 23년 동안 over the last 23 years, 뭐 23년 동안 뭐뭘 해오고 있다. 여러분 그럼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묘사해 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이런 표현들을 꼭 기억하시고 현재 완료까지 찍는 문제 그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104번 문제 가볼게요. 자 104번 인칭 대명사 문제는 무조건 뭘 물어보는 거냐면 문장의 구조를 물어보는 거예요. 문장의 구조는 누가 결정짓는다? 동사가 결정지어요. 그럼 일단 동사 부분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 레비 씨가 요거 조정했대요. Adjusted the resolution of the video. 자 질문. 이 비디오의 해상도를 조절했다라는 거죠. 뒤를 보니까 to 뒤에 preference 선호에 따라서란 표현인데 잠깐만 누구의 선호에 따라서 지금 조정한 거예요? 그렇죠. 이 레비 씨잖아요. 그럼 뭐 한다? 이 사람의 선호도니까 정답은 뭐가 된다? 소유격 his가 되겠죠. 기억하세요. 소유격인 형태는 반드시 명사와 함께 쓰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my NG 아니에요. 오케이? 일부러 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해놓고서 나의 뭔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펜, 나의 칠판, 뭐 나의 리모컨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유격은 혼자 못 씁니다. 이 공백이 느껴졌어야 돼요. 그러면 기억할게요. 소유격은 반드시 명사와 함께 쓰이면서 그렇죠? 우리 함께 꾸민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나머지는 그게 불가능하겠죠. 뭐 갑자기 주격이 명사 앞에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의 선호에 따라서 해상도를 조절했다. 뭐 하기 위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려웠던 문제 아니었고요. 10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05번. 어휘 문제입니다. 자, A, B, C, D 보니까 우리 ED 형태의 어휘인데 자, ED 형태 어휘 문제. 일단 품사를 체크할 건데 보니까 동사 어휘 선택 문제 같죠? 그러면 보기 보지 마세요. 뭐 한다? 문맥 파악해서 키워드를 연결할 겁니다. 가볼게요. 팀인데 주어 In charge of building the new shopping mall in Houston. 휴스턴에서 이 쇼핑몰을 짓는 거에 있어서 담당하고 있는 그 팀이죠. 우리 be in charge of 하면 뭐뭐를 담당하고 있다. 거기서 in charge of만 뗀 거예요. 뭐뭐를 담당하고 있는 팀이겠죠. 그래서 뒤를 보니까 10%의 예산 인상을 땡땡 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휴스턴에서 새로운 쇼핑몰을 짓는 팀의 뭐 예산 10% 증액을 뭐예요? 요청했거나 또는 뭐 할애했거나 할당했거나 뭐 이런 류의 동사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죠. 요청을 하거나 되게 그걸 원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 빌딩을 짓는 팀 입장에서 10%의 증액을 요청했다라는 표현 A, B, C 중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 그렇죠. call밖에 없어요. 기억할게요. call 뒤에 전치사 for를 씀으로써 무슨 뜻? 요청하다 또는 뭔가를 필요로 하다라는 뜻이죠. 필요로 하다라는 동사 표현이 들어가도 당연히 어울리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B번 같은 경우에는요. handle 같은 경우에는 주로 타동사로 쓰이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바로 이렇게 튀어나오기는 해야 돼요. 또한 prefer 같은 동사도 A to B꼴로 쓰여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그렇죠. B보다 A를 더 선호하다라는 동사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execute 하면 뜻이 뭐예요? 실행하다라는 뜻으로서 주로 타동사로서 목적어가 바로 나오기는 해야 돼요. 그럼 물론 문법적인 특성에 따라 call이 타동사도 되지만 자동사도 된다라는 걸 기억해서 for만 보고 call 이렇게 찍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찍으면 안 돼요. 그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이 for만 보고 call을 찍어요. 한번 문맥은 파악하고 정확하게 여러분 맞추셔야죠. 읽고 문제를 풀어야지 그냥 한 단어에 꽂혀서 문제를 풀면 뭐 요 정도 운이 좋게 맞출 수는 있지만 200문제를 다 풀기는 힘들 거예요. 실력으로 맞추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all for 요청하다 뭐뭐를 필요로 하다 정리하시고요. 10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have challenged, challenge, challenging, challenges. 동사로 보이는 것도 있고 동사가 아닌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빈칸 앞에 뭐가 있어요? is accustomed to가 있습니다. 그럼 기억할게요. be accustomed to에 to가 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to가 있고 뒤에 빈칸이 뚫려 있으면 자꾸 동사 원형만 넣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 당연히 동사 원형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 to가 무슨 to일 수도 있어요? 전치사 to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 전치사 to면 뒤에 뭐가 들어가요? 명사 덩어리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to만 보고 어떻게 이 자리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이 to만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challenge 이런 거 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 구문적인 표현으로 얘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고 이 to가 무슨 to인지를 우린 파악해야 됩니다. 질문. be accustomed to의 to는 전치사입니다. 뒤에 그래서 명사 덩어리가 나와야 돼요. 무슨 뜻이죠? 뭐뭐에 익숙해지다라는 표현이에요. 뭐뭐에 익숙하다. 그러면 생각할게요. 지금 이 명사를 집어넣어야 되는 문제고 갑자기 대수로 또 꾸며주고 있네. 자,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 문제는 두 개의 개념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A번은 지웠어야 돼요. 그러겠죠? 그리고 challenge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요. 뭐 동명사로서 쓰일 수도 있겠죠. 물론 challenging은 형용사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어떻게? 힘든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challenging task 하면 뭐예요? 힘든 업무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대절로 꾸밈받는다라는 건 동명사도 역시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사로서 단수명사 찍을래 복수명사 찍을래 이렇게 논리의 흐름대로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벌써 정답률이 5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만 갖고는 복수를 쓸지 단수를 쓸지 헷갈리잖아요. 항상 출제위원은 키워드를 줄 거예요. 뒤에 대절을 보니까요. 지금 주어가 없는 상태에서 동사부터 문장을 쓰고 있죠. 이런 걸 무슨격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물론 용어가 중요하진 않아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기는 해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결국은 주어 없이 동사부터 문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관계절 또는 형용사절이라고 해요. 즉 안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문장을 이끄는 거죠. 그럴 때 이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주어가 없습니다. 왜? 꾸밈받는 명사가 원래 그 주어 역할을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얘기.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사의 수는 어디에 일치시킬까요?
원래 꾸밈받는 명사도 여기에 있었는데 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꾸밈받는 명사에 이 동사의 수를 일치시킵니다. 기억하세요? 주격관계대명사에서의 동사의 수 일치는 어디에 일치시킨다? 앞쪽에 꾸밈받는 명사에 따라서 단수 복수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require 복수동사 쓰고 있죠. 그러면 무슨 명사를 꾸며야 돼요? 복수명사. 정답 D번 challenges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survivor skill을 필요로 하는 그런 challenges에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항상 키워드를 찾아 나가려고 하고 얘는 두 가지 개념을 다 알고 있어야 되네. accustomed to가 여러분 전치사 to라는 걸 기억하고 그리고 이 명사인데 단수 찍을래 복수 찍을래 주격관계대명사의 수일치까지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습니다. 됐어요? 만약에 여기서 부족한 개념이 생겼다면 그걸 메꾸기만 하면 돼요. 그러려고 우리 이 시험 보기 전에 적중예상 특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틀려야 늘어요. 틀려도 되니까 복습을 꼭 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107번 문제입니다. 자, discuss, bring, consult, refer. 자, 동사 어휘 선택 문제예요. 보기 보지 마세요. 문맥 다 보겠습니다. To ensure proper installation. 적절한 어떤 설치를 보장하기 위해서요. Please 동사 원형 뭐야? 명령문의 동사 찍으라는 거죠. One of our specialists via online chat. 온라인 챗을 통해서 우리 전문가들 중 한 명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연락을 하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선생님, 전문가와 논의를 하라는 거는 도대체 왜 안 되는 건가요? 자, 영어의 문장은요. 우리나라 말이 기준점으로 결정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서 그냥 목적어를 사람으로 넣어서 discuss 그럼 그 사람과 논의하다 왜 안 되는 건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곤란합니다. 영어는 동사가 문장의 구조를 결정지어요. 여러분 discuss는 뒤에 목적어로서 something이 나와야 돼요. someone이 나올 수는 없어요. 누군가와 금 논의하다고 할 때는 뒤에 with 다음에 여러분 someone 같은 사람이 등장할 수는 있어도 갑자기 사람을 논의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이럴 수는 있겠죠. 뭐 어떤 CEO로 뽑는데 야,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자. 그런다 할지라도 about 뭐 사람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할게요. discuss 같은 경우엔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와서 이 something을 논의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우리 스페셜리스트 한 명과 뭐 한다? 논의를 하라? 이렇게는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뒤에 사람 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으면서 논의하고 뭔가 조언을 구하고 상담한다라는 뜻의 뭐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C번 consult가 되는 거예요. consult는 뒤에 사람 명사가 나오면 상담하다. 왜? 그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뜻도 돼요. 우리 consult 뒤에 책이 나올 때가 있어요. consult the textbook. 그 교재를 상담하다? 말 안 되죠. 우리나라 말로 상담하다 얘기하지 마시고 결국은 조언을 구하는 게 이 consult의 기본적인 뜻이거든요. 책으로부터 조언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책을 참고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consult는 뒤에 사람이 나올 때 또는 책 같은 게 나올 때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onsult one of our specialists에서 우리 전문가들 중 한 명과 상담을 하세요 라는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108번입니다. What already then 대시 있어요. 자, 여기서 질문. 일단 what은 접속사가 가능해요. already는 부사, 그리고 then도 부사. 근데 that은요. 얘도 접속사가 가능하죠. 그러면 접속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파악을 해볼까요? 앞에 보니까 only passengers 주어로 보이는 게 있고 동사가 하나 있는데 동사가 하나 또 있어요. 자, 질문. 그러면 전체의 주어 동사 사이에 들어간 길다란 덩어리 뭐한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수식어 덩어리. 그런데 접속사로 문장을 이끌어야 되니까 뭐예요? 관계대명사 찍으라는 거예요. 일단 부사 B번, C번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체의 주어와 전체의 동사 사이에 이런 형용사 수식어 덩어리가 들어가서 관계절 같은 게 끼어서 들어가서 앞에 주어를 꾸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what은 형용사절을 못 이끕니다. what은 관계절 같은 형용사절을 못 끈다고요. 그럼 뭐 한다? 명사절 접속사로밖에 안 쓰여요.
주어나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또는 전치사 뒷자리에 들어가는 명사 덩어리를 문장으로 이끌고 싶을 때 쓰는 접속사지 절대로 안명사를 꾸며주는 이런 관계대명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아까도 나왔잖아요.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S, 주어 없이 동사부터 문장을 이끌 수 있는 대절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또는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that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first class 티켓을 가지고 있는 승객들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10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 B, C, D. 우와, 명사 어휘 선택 문제예요. 그리고 보기 보지 마세요. 그 문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모든 지원자들. 뭘 희망하는? 쭈르륵 가서 여기까지죠. 우리 passport, 여권을 얻기를 희망하는 이런 지원자들은 must provide, 제공을 해야 된대요. 야, 걔네가 US citizen, 저 질문, 미국 시민권자라는 거를 증명을 해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여권을 발급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그들이 US 시민이라는, 그렇죠, 증거. 이런 증거, 한국말로도 그냥 증거가 들어가면 되겠죠. A, B, C, D 보자마자 뭐 한다? proof, 증거가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A번 뜻 뭘까요? 이거 아까도 나왔었는데 발음 따라하세요. estimate, 이렇게 발음합니다. estimate라고 하지 않아요. 명사일 때는. 동사일 때는 추산하다라고 해서 estimated 이렇게 여러분 쓰기도 하는데 우리 명사일 때는 강세가 앞쪽이어서 estimate 이렇게 됩니다. 견적 또는 추정, 추산치 그렇게 쓰일 수 있고요. 우리 contract는 계약, 그리고 requirement는 필요 조건인데 여러분 US citizen이라는 증거를 제공해야 되는 거지 필요 조건을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정답은 C번으로 하시는데 여기서 또 궁금한 점. 선생님 이것도 대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그 대절인가요? 이건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관계대명사 대절이려면 주어가 없이 동사부터 쓰거나 아니면 주어 동사 쓰고 목적어 같은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여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가 있죠. 이게 관계대명사 대절. 근데 얘는 보니까 여러분 주어, 동사, 보어가 다 있어요. 뭐야? 그럼 완벽한 문장이 나와버렸네? 뭔가 빠져있는 불완벽한 문장 나오는 게 관계대명사인데 그럼 이 that은 그 that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that을 뭐라고 할까요? 이 that의 기본적인 특성 중에 뭐가 있냐면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특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앞에 명사가 뭔지 그 설명이나 내용 보충을 해주는 구조로서 쓰이면서 문법책에서는 주로 뭐라고 나오면 동격절을 이끌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거는 꾸미는 게 아니에요. 이 명사가 뭔지에 대해서 뒤에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보통 어떤 명사들을 그럴 수 있냐면 the fact that, 어떤 사실인지 대절 이하로 설명하는 거예요. 꾸미는 게 아니라. 또 the statement that, 그 어떤 말이었는지를 주어 동사로 설명하거나 또 prove, 어떤 증거인지를 그렇죠 주어 동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동격절을 통해서 우리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것만 해석만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110번 문제입니다. Whoever, in case of, 그리고 in order for, 그리고 rather than. 오, 좋아요. 여러분 이 whoever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명사절과 부사절을 이끌 수 있는 접속사. 그리고 B번, C번은 당연히 전치사적인 표현이에요. 특히 in case of는 뭐죠? 긴급 상황이 뒤에 주로 나옵니다. 뭐 불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죠? 대비하여. In order for는 뭐뭐 하기 위해서죠. 근데 rather than은 뭘까요? 뭐뭐라기보다는 이란 뜻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치사인가요? 접속사인가요? 품사를 규정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than 뒤에는 문장 구조에 따라 다양한 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rather than은 일단 뒤에 동사 나올 수 있어요. 명사도 나올 수 있고요. 형용사도 나올 수 있고 투부정사, 동명사, ing 이러한 구조들이 문맥에 맞춰서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질문, 빈칸 뒤를 보니까 그냥 동사부터 문장을 쓰고 있죠. 그쵸? 그럼 일단 B번, C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A번 접속사는요? 얘도 동사부터 나올 수 있나요? 맞아요. whoever는 뒤에 주어 없이 동사부터 문장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절을 이끌 수 있죠. 그러면 형태만 보면 whoever, rather than 둘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문장의 구조는 반드시 형태뿐만 아니라 뭐까지 봐야 된다? 그렇죠. 의미까지 봐야 이게 문장의 영어 문장의 구조를 보는 법이에요. 그러면 문장을 해석해서 whoever의 뜻이 어울릴지 rather than의 뜻이 어울릴지를 정하셔야죠. 어휘 문제로 바뀌는 순간 보기 대입하지 마세요.
문맥에서 키워드 찾을 겁니다. 가볼게요. 자, 이번 올해 보너스를 제공한다. 요 회사가 결정했대요. 직원들에게 좀 더 많은 그렇죠 유급 휴가를 주기로 결정했대요. 그럼 잠깐만 보너스, 유급 휴가 다른 거죠. 그렇죠. 보너스를 주기라기보다는 유급 휴가를 더 주기로 결정을 했다. 정답 D번으로 문맥을 잡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읽으면 끝나요. 시야 좁아서 보지 마시고 넓게 한 문장 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111번 문제입니다. ABCD 보니까 부사 어휘 선택 문제예요. 물론 once는 접속사도 가능합니다. 일단 뭐뭐하고 나면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도 되죠. 근데 어쨌든 이 자리 주어 자리고 동사 자리니까 이 부사 어휘 선택 문제 같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해석을 할 건데 상반대주의 접속사 나왔네요. 비록 뭐뭐이지만. 그러면 전자로 된 이런 잡지 소식지죠. 그렇죠? 우리 온라인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소식지, 잡지들이 계속해서 인기가 상승은 하고 있대요. 근데 그렇지만 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비록 전자 온라인으로 보는 잡지들이 계속해서 인기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몇몇 독자들은요. 그런 기존의 프린티드 버전을 선호한대요. 잠깐만. 저 명확한 상반대주의 문장 구조로 쓰여 있죠. 그럴 때 쓰는 부사 표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쓴다? still이라는 부사를 쓰게 될 겁니다. 선생님, still은 여전히 아닌가요? 맞아요. still의 뜻 정리, 여전이란 뜻으로서 지속성을 강조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뜻뿐만 아니라 이런 무슨 뜻?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렇죠. 상반대조를 나타내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상반대조, 즉 상반대조의 접속사 전치사가 핵심 키워드가 될 텐데 그래서 이 though가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거꾸로 문제를 내기도 해요. still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빈칸 뚫어놓고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찍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럼 기억하세요. 이 still이란 단어는 상반대조의 접속사 전치사와 쓰이면서 상반대조의 뜻을 가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세 번째 뜻도 있어요. still이 이렇게 비교급을 수식해주는 부사로도 쓰입니다. 그럴 때 뭐 한다? 훨씬이란 뜻이 돼요. still better, 훨씬 더 좋은. 그런데 still이 무슨 뜻? 부정문에서 not 앞에서 쓰이면서 아직 뭐뭐하지 않다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아직 뭐뭐 않다 뭐 한다? not yet이라는 게 있죠. 차이점은 yet은 not의 뒤쪽에 쓰이지만 still은 not의 앞쪽에 쓰인다라는 거.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still 넣는 자리 though를 핵심 키워드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나머지는 문맥상 말이 안 됩니다. 오케이, 1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부사 어휘 선택 문제 같아요. 문맥을 볼게요. in spite of, 뭐야? 또 상반대주의 전치사. despite의 동의어죠. 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즉 수리를 하려는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복사기가 jammed 뭐예요? 계속해서 걸렸다라는 표현이죠. 많이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시도 다 계속해서 걸렸다. 수차례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정답 뭐로 연결한다? 그렇죠. repeatedly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jammed 걸렸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 multiple attempts를 했다라는 거.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그럼 문맥 속에서 jamed와 어울리는 부사만 찍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뭐 했다? 이런 키워드를 찾아서 문맥을 파악하고 키워드를 찾아서 정답으로 연결만 할 수 있기만 하면 돼요. 플러스 우리 hardly는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죠.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어 표현입니다. 자, 동의어적인 표현을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seldom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죠? rarely가 있고요. 그리고 barely도 있고요. 그리고 scarcely도 있어요. 참고로 우리 특히 rarely, seldom, hardly는 정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꼭 체크해 두세요. 됐습니까? 나머지 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13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이런 대명사 문제가 나오면 좀 헷갈려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nothing, nobody, none, nowhere 있어요. 일단은 문장 맨 앞에 빈칸이 뚫려 있는 걸로 봐서 주어 역할을 하는 대명사를 넣으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사는
were 앞에까지 해서 were broken이 동사가 되겠죠. 일단 이걸 보는 순간 no를 지워야 돼요. 왜? no를 어떻게 여러분? 주어 자리에 명사 역할로 쓰죠? 여러분 no는 품사가 뭘까요?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로 쓰이는 애예요. 그런데 문법적인 특성, 등위 접속사는 항상 가운데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데 nor 뜻이 뭐죠? 뭐뭐도 그렇지 않다. 부정어이면서 접속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앞에 있는 문장은 부정문이 나와요. 주어가 동사하지 않아. 그리고 뒤에 문장도 그렇지 않아. 그렇죠. 계속해서 동일한 부정의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nor은 부정어이면서 접속사죠. 부정어다 보니까 부정어가 맨 앞에 있으면 그 뒷문장의 구조가 뭐가 된다? 도치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 주어꼴로 나오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일단 지워야겠죠? 근데 사실 이 were만 보는 순간 또 지울 게 두 개나 있습니다. 뭐? nothing, nobody. 지울 수 있어야 돼요. 왜? 얘는 단수 취급합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보통 띵으로 끝나는 거, one으로 끝나는 거, body로 끝나는 애들은 무조건 뭐한다? 단수 취급해서 단수 동사 쓰셔야 돼요. anything, anyone, anybody. something, someone, somebody. 또 everything, everyone, everybody. 그리고 nothing, no one, nobody. 무조건 단수 취급. is, was 이런 거 찍으셔야 돼요. 그럼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은 뭐가 된다? C번, none밖에 안 되죠.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저는 none이 단수 취급하는 명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none은 복수 취급하나요? 좋은 질문. 복수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단수도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none은요. 사람과 사물을 지칭할 수 있는 그런 대명사 표현이에요. 그리고 none of 뒤에는 어떤 류의 명사가 나올 수 있냐면 복수 명사도 나올 수 있고요. none of the 복수 명사. 그리고 불가산 명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none of the 불가산 명사. 그러면 기억할게요. 뭐를 지칭하느냐에 따라서 동사의 수가 바뀝니다. 지금 얘는 이 복수 명사를 지칭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복수 취급을 해야겠죠. 그런데 불가산 명사가 뒤에 지칭돼서 나온다? 단수 취급합니다. none이라는 게 불가산 명사를 지칭할 수 있어서 그래요. 불가산 명사는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문맥을 그건 봐야 돼요. none을 가지고 뭐 수일치 문제를 그렇게 내진 않겠지만 여러분 none은 단복수 취급이 그래서 둘 다 가능합니다. 뭐를 지칭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뜻은 뭐예요? 아무도 어떤 것도 전혀 없다. 그런 뜻으로 쓰이죠. 해석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스킹하는 데 있어서의 세계 기록 아무도 세계 기록을 깨지 못했다. 뒤에 보니까 until the International Alpine Championship last year 작년 요 챔피언십까지 아무도 깨지 못했다는 건 이 챔피언십 이후로 깨졌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1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So that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shortly 부사죠. 즉시 즉각 보통 after before가 함께 쓰여서 shortly after 직후에 shortly before 직전에 하나 더 during은 전치사 명사 나와야 돼요. once는 부사도 되지만 접속사도 되죠. 아까 나왔죠?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일단 뭐뭐 하면 또는 뭐뭐 하자마자란 뜻입니다. 근데 질문 빈칸 뒤를 보니까 주어 동사가 있고 앞쪽에도 주어 동사가 나와 있어요. 일단 B번 C번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부사절 접속사끼리 목적을 찍을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찍을지 문맥 파악해야 됩니다. 가볼게요. 이 영업부서가 New Budget Report를 만들 거래요. 현재 피지컬 쿼터가 끝나고 나면 만들겠죠? 그렇죠? 목적이 아니네. 정답 D번입니다. 근데 여기서 키워드로 잡을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나요?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있을 거예요. 특히 시간의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 once가 이끄는 부사절 또는 조건 같은 경우는 if절 같은 게 있죠. 얘는 근데 목적이니까 시간 조건이 아니네. 그럼 어쨌든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만약에 내가 미래를 묘사하고 싶잖아요. 절대로 will 미래 시제 쓰시면 안 됩니다. 뭐로 바꿔 쓴다? 현재나 현재 완료로 대신해야 한다는 문법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ands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ands 지금 현재잖아요. 얘 사실은 뭐예요? 미래를 묘사하고 싶은데
문법적으로 현재로 바꿔 쓴 거예요. 그럼 질문, 모습은 현재가 되지만 이게 나타내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아직 회계 분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잖아요. 근데 끝내고 나면 보고서 작성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묘사하지만 현재나 현재 완료로 대신해서 문법적인 특성으로 쓴다는 거죠. 근데 부사절에서만 그런 거고 주절은 그대로 미래를 묘사해야죠. 물론 will만 미래를 묘사하는 건 아니에요. 각종 조동사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다양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보통은 will을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미래 시제, 주절에서는 미래 시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주절에서는 미래 시제, 그리고 once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를 묘사한다. 그런데 현재 형태인 거지만 결국은 미래를 묘사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문법적으로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선 미래를 묘사하고 싶다면 현재나 현재 완료로 형태를 바꿔서 대신해서 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11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형용사 어휘 선택 문제예요. 자, 질문 드릴게요. 아까 전에 remaining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남아있는 additional 추가적인이고 informal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또는 positive 긍정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official 요 공무원들이 땡땡한 상태래요. 근데 여기서 의구심이 느껴져야 돼요. 선생님 보어로 끝났는데 갑자기 대절 명사절이 또 어떻게 나오나요? 이건 뭐예요? 이거 몇 형식이에요? 이 형식을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구문적 표현입니다. 기억할게요. 형용사 뒤에 갑자기 대절이 붙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명사절 취급합니다. 그런데 이 대절 뭐한다? 이 형용사에 대한 이유나 내용을 설명하는 대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대절하는 땡땡땡 한다 이 공무원들이 그럼 생각해 볼까요? 대절에 의한 내용 Rochester will have a fully upgraded station. 이 로체스터가 완벽하게 업그레이드된 역을 가지게 될 거야. 이 내년 말쯤에 완벽하게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역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게 뭐한다? 이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표현이죠. 역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형용사 보어에 대한 뭐한다? 내용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을 파악하면 이 형용사가 뭐가 들어갈지가 알게 되는 거죠. 정답은 positive로 가야겠죠. 즉, 이 대절이라는 점에서 땡땡하다. 즉, 내년 말에 새로운 어떤 업그레이드 되어진 그런 역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정답은 D번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말이 안 돼요. 공무원들이 남아있을 수 없고 추가적인 거 말이 안 되고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문맥도 아니죠. 대절의 이하의 내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116번 문제. 전치사 어휘 선택 문제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문맥을 보세요. 또 북사인회 이것만 가지고 북사인회와 함께 북사인회 위에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몇몇 팬들이 lingered. linger하면 뜻이 뭘까요? 머무르다,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우리 lingering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계속 남아있는 형용사 표현으로 쓰입니다.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뭐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러면 북스토어에 계속 서점에 남아있었는데 여러분 잠깐만 북사인회 뒤를 보니까 뭐 하기 위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 유명한 작가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사인회가 그렇죠. 끝났는데도 남아있다라는 표현이죠. 끝난 후에도 뭐가 된다? 수입원밖에 안 되네. 위에서 문맥 잡고 내려오니까 하나로 골라낼 수 있잖아요. 대입하지 마세요. 대입하면 소설 쓰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갈 겁니다. 됐어요? linger 뜻 암기해 두시고요. lingering이라는 형용사 ing 표현으로도 많이 쓰인다라는 거.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17번 오늘의 파트 5 마지막 문제예요. 자, A, B, C, D 보니까 every 우리 수량 표현의 형용사라고 부르죠. 자, 모든이라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얘 어떻게 해석한다? 그렇죠? 단수명사를 꾸미면서 모든이라고 해석이 돼요. 단수명사를 꾸며야 돼요. 그런 게 좀 있죠. each나 another 역시 단수명사를 꾸며주는 수량 표현 형용사들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there는 그냥 소유격이고요. whoever는 접속사예요, 여러분. more는 그렇죠. 복수명사를 꾸미거나 불가산명사 둘 중 하나를 꾸밀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문장 구조를 볼게요.
벗을 기점으로 주어 동사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 있어요. 그런데 또 접속사가 들어갈 이유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플러스 갑자기 their employee 소유격이 명사랑 쓰일 수 있는 건 맞지만 이 their이 누군가를 가리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직원? 그들이 누군데요? 지칭하는 명사 있지 않으면 쓸 수 없어요. 그럼 뭘까요? every employee 단수명사 가산의 단수잖아요. 정답은 A번 every를 찍어야겠죠. 왜? 얘는 복수와 불가산 명사밖에 안 꾸미니까. 됐나요? 그러면 우리 every, each, another은 단수명사를 꾸미고 또 복수명사를 꾸미는 애들도 있습니다. many, a few 또는 fewer, both, several 얘네들은 무슨 명사? 복수명사를 꾸미죠. 그럼 불가산 명사 꾸미는 애들은 뭘까요? much, a little, little, less 같은 애들은 불가산 명사를 꾸미고 또 more 같은 애들은 복수도 꾸미고 불가산 명사도 둘 다 꾸밀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수량 표현들은 한 번 정도는 정리하셔야 돼요. 일단 적중 예상 특강에서 제가 정리해드린 얘네부터 일단 하시고요. 얘네가 다 익숙해지고 나면 더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들에서 나올 때마다 더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됐습니까? 여기까지 파트 5 마무리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파트 6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